아이템 이한테 나 사는 거야? 저요? 네, 좀 뭐 집게 하나 줘봐. 시겠습니다. 뜯어졌다 지금. 네, 갈게요. 방금 머리에 팔이 붙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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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원래 먹었어. 우와. 대박 빨라. 대박 신기하다. 머리에 있던 걸 이렇게 먹네? 이거 살려야겠네, 어디? 공군의집 네. 시즌 1 오늘 마지막 촬영이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저희가 또 최고의 닥터 선생님들을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특별한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동물계 만능 닥터시죠. 최동학 수의사 선생님과 이준희 수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동학 선생님 저희가 그 만능 닥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주로 좀 어떤 동물들을 진료를 보세요? 저도 맹 다른 원장님과 같이 개, 고양이가 저희들 병 주고요. 저희들 병원이 조금 다른 것은 야생동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동물, 네. 그리고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이요? 예, 그다음에 동물원에 있는 뭐 사자라든지 호랑이, 코끼리 우와. 이런 동물들도 담당하고 저희 있습니다. 작가님이 만능 박사라는 이름을 딱 맞게 지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이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특별히 특수동물을 치료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이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외에도 네. 많은 햄스터 그리고 이제 새 이런 친구들이 보통 아이들이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키우다가 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경우들로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물뿐만 아니고 우리 키우는 아이라든가 이제 네. 보호자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선생님 두 분은 특수동물 치료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게 강아지랑 고양이랑은 확실히 좀 다르게 까다로운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새라든가 뭐 도마뱀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작다 보니까 물론 큰 친구도 있겠지만은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강아지, 고양이를 생각하는 대로 접근을 해서 보정을 한다던가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라든가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되려. 네네. 그렇군요. 어우, 신기하다. 저 벌써 재밌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또 특수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더 열심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수동물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병원을 찾아온 자그마한 친구. 몸무게 43g, 8개월 된 햄스터 올라프인데요. 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요? 한 달 전쯤부터 식욕이 좀 줄었고요.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아이고. 계속적으로 관찰돼가지고 내원하게 됐습니다. 잘 먹고 잘 놀던 녀석에게 찾아온 건강 적신호. 생식기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보아 생식기 쪽 질환이 의심됩니다. 아, 분비물이에요? 한 달 전부터 증상을 보였던 올라프. 잘 먹질 않으니 체중도 줄고 부쩍 물을 많이 마셨다는데요. 뭐지? 생식기가 좀 많이 커져 있네요 지금. 직접 보고. 이제 한 달 전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장후 상태가 많이 확장이 돼 있는 게 확연하게 확장됐다고요? 나타났고요. 현재 이제 장후 상태는 0.5나 0.6c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방광 사이즈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병 상태는 자궁 충동증이 이제 확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동증이요? 자궁 충동증은 호르몬의 문제 혹은 감염으로 인해 자궁이 커지는 질환인데요. 확대를 해도 관찰이 어려운 크기의 작은 자궁이 방광만큼 커졌다니 치료가 시급합니다. 햄스터 같은 경우라도 물론 평균 수명이 짧지만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수술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체중 감소 그리고 통증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복막염 같이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상황. 올라프는 곧바로 난소와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마취하는 건가요? 호흡 마취. 아, 저렇게 마취하는 거구나. 작고 여린 녀석이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효진 씨.
아직 8개월밖에 안 된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이 처음인데다가 이 친구 몸집이 많이 작은 친구라 가지고 수술 잘 견딜지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8개월이면 한 청년은 됐네요. 청년 정도예요. 몸집이 작은 햄스터는 사실 수술이 까다로운 동물입니다. 장기의 크기들이 작다 보니 자극에도 약하기 때문인데요. 손가락 한 마디 크기도 되지 않은 자궁을 적출하기 위해선 숙련된 의료진의 세심한 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들지 말고. 아, 이게 자궁이에요? 쌤은 가만히. 이게 진짜 미세한 작업이니까 선생님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잘하고 있고요. 마취 상태인 올라프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궁을 떼어냅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수술. 큰 문제 없이 자궁을 적출하고 수술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햄스터 친구들이 사실은 앞발을 되게 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또 구르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부에 대한 이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소독이라든가 그리고 실밥에 대한 상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네카라 같은 거를 갖다 계속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식사량이라든가 그리고 물 마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효진 씨.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올라프는 하루 정도 입원해서 회복을 하고 피하 수액과 항생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힘든 수술인데 잘 견뎌줘서 그냥 고맙고 앞으로도 오래 잘 살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올라프야, 남은 치료 잘 받고 까불까불 원래의 모습 되찾자. 수술 마치는 울라프의 영상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눈이 또롱또롱해진 모습을 다시 보니까 참 네. 기분이 좋은데요. 자궁축농증 증상이 어떤가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내원을 보통 하시는 네. 이유가 이제 혈뇨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핸들링을 할 때 통증을 많이 느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원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궁 쪽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보호자가 내원할 때 보니까 뭐 네. 물을 많이 먹게 되었다, 음식은 많이 먹지 않고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 보통 자궁축농증이 오는 것이 대부분 이콜라이라는 세균이 감염이 돼갖고 자궁축농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콜라이가 감염되다 보니까 염증이 몸에 생기면은 자기가 그 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증상으로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자궁축농증의 그렇군요. 초기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거 잘 보는 봐야겠네요. 워낙 몸집이 작으니까 물을 뭐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도 사실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서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고슴도치 수술하는 것도 보긴 했는데 네. 햄스터 같이 작은 친구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손 떨릴 정도로 미세한 건데 네네. 수술 방법 말고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네. 예, 보통 경관이 열리는 것들은 두 가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발정이 왔을 때이죠. 출산할 때, 그다음에 사망할 때. 그래야만 경관이 열리거든요. 뭐 이 경관을 쉽게 열 수 있으면은요, 사실 약물로 치료를 해도 되지만은 경관을 열릴 수 있는 약물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궁축농증이 왔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 방법을 제일 먼저 어쩔 수 없는 예, 거군요. 할수 네. 아니 이준희 선생님 그러면 올라프 네. 현재 경과는 어떤가요? 지금 생각보다는 되게 잘 회복을 해서 그래요? 네, 다행히 실밥도 뜯지도 않고 네. 네, 음식도 잘 섭취를 하고 똘똘하게 생겼더라고요.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었네. 햄스터를 키우신 분들에게 저희들 좀 주의 사항들을 보면은요. 네. 햄스터들이 모기보다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진짜 강해요. 맞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얘들이 보통 발정 주기는 한 4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일간 계속 발정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2개월만 하면 지나면 얘들이 생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암수를 분리시켜 놔야 됩니다. 아, 격리. 저도 예. 학교 다닐 때 제 동생이 햄스터를 사와서 한번 키워봤는데 밤에 그냥 틱틱틱틱틱틱틱 이런 소리 들리는 틱틱틱틱틱틱틱 이런 소리 들리는 며칠 있으니까 아기가 이만큼만 나오고 또 며칠 있으니까 틱틱틱틱 소리 나더니 또 며칠 있으니까 틱틱틱틱 소리 나더니 아 이 소리가 어떤 신호구나라고 느꼈어요. 갑자기 케이지 안이 가득 차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이제 독립을 또 시켜줘야겠네요.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로 애들이 번식 능력이 왜 햄스터들 실이 아주 홈방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군요. 대가 네. 됐어요. 그랬어요.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우리 최동 쌤 그러면 이제 햄스터 건강관리법 요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햄스터도 예방접종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일방접종이요? 아니 아이들 몰랐을 것 같아요. 키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 햄스터를 키우시는 분들이 네. 햄스터 수명 자체가 뭐 집에서 키워봐 2, 3년밖에 안 되니까 네.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인식이 안 돼 있는 예. 거죠.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백신을 맞아줘야 돼요. 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인수공동 전염병인 기생충 구제를이죠. 아. 보통 2, 3개월 간격으로이죠. 기생충 약을 투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녀의 얼굴에 긴장이 한가득입니다. 봄이가 아파? 지금 출산을 하고 있는데요. 새끼가 안 나와가지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요? 계속 힘들어하길래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 고슴도치. 엄마가 되는 과정은 녹록치 않은데요. 사실 보미는 출산 경험이 있는 친구입니다. 출산 경험이 이미 있다고요? 현재 출산은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자마자 다 죽으니까 얘가 죽으려고 안 먹더라고요. 계속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제가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키고 나니까 괜찮게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새끼도 잘 넣고 역시 모정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렇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식음까지 전폐했던 보미. 다행히 두 번째 출산에서는 네 마리 모두 건강하게 아유 태어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세 번째 출산을 앞둔 보미는 어제 저녁부터 진통이 왔다고 하네요. 대략 몇 시쯤부터 많이 나타나요, 이게? 5시 40분에 그때 확인해보니까 벌써 새벽 5시? 네. 트레이 찍어볼게요. 찍어보면 이제 뭐 몇 마리 있는지, 뭐 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서. 현재 보미의 몸 상태는 괜찮은지 또 뱃속의 생명들은 무사한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본 결과 예, 앉으십시오. 여기는 제왕절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제왕절개를 시간이 하는데요. 많지 않게. 보호자분이 원하신다면은 이제 그 분만 유도제 같은 주사를 하고 1시간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시간 손실이 생길수록 이제 새끼 생명 위험해지게 되는 상황. 보호자 은진 씨의 동의하에 일단 유도 분만제를 투여하고 1시간 정도 경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슴도치 잘 키웠는데 크게 비만한 편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쌤이. 허나 1시간이 지나도 분만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새끼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요. 보호자의 수술 동의를 받고 의료진은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합니다. 이제 가스 챔버에 마취제 충진하고 이제 마취 중입니다. 봄이야, 한숨 푹 자고 나면 예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응? 잠든 모습 너무 귀여운데요. 수술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봄이의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녀석은 사산이 됐습니다. 뱃속의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 걸까요? 한도에 진입해버리면요. 네. 대부분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식하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질식으로. 다행히도 두 마리 모두 무사히 세상과 만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데리고 있는 것도 너무 잘해. 갓 태어난 봄이 주니어들은 호흡을 위한 처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처음 태어났을 때 이렇게 폐에 막혀 있는 구강에 있는 이제 이물질 빼주고요. 그리고 호흡 자꾸 할 수 있도록 자극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두 마리 상태 다 양호해요. 둘 다 자가 호흡하고 있고요. 어머. 상태 양호해요. 아 예뻐라. 그 사이 수술실에선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했는데요. 한 마리가 이제 사산해서 그 이제 구만 입구를 막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세상에. 그 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봄이는 난산으로 자궁벽이 많이 약해진 상태. 자궁 파열과 복막염을 막기 위해 난소 자궁 적출 수술도 함께 받았습니다. 출산은 어렵구나. 자, 여기 보시면 젖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보기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으로 보이고요.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고 약 1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엄마가 얼마나 아기들을 잘 돌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기들도 다행히 무사히 잘 회복되었고요. 일단 경과는 그래도 진짜 지켜보면 다행이네요. 될 것 같아요. 봄이야,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고생 많았다. 오, 가시가 저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큰 수술을 받은 봄이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귀염둥이 삼총사는 낯선 세상에 적응 중이죠. 아, 저 때는 왠지 가시도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저때는 선생님. 당연히 부드러워요. 그쵸? 예. 봄이 엄마 은진 씨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궁까지 적출 다 해서 1분 1초가 억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새끼 낳았어요? 다 죽은 거 아니었어요? 모르셨구나. 안 죽었어요? 너무 다 죽은 거 알고 엄마의 마음으로. 많은 할머니들. 애기 몇 마리인가요?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예, 올라오시겠어요? 수술 결정 잘하셨어요. 안 했으면 진짜 다 사망했을 거예요. 아, 새끼들 근데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고생했다.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살아있나 봐. 살아있지, 당연히. 살리려고 한 수술인데. 아프겠다. 아, 저기도 그렇죠. 제 고생했다. 누가 고생했죠? 선생님 이게 마음이 안 좋으신 거야. 애기 몇 마리야? 3마리. 너무 귀엽네.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할머니 대신 소감은? 이거를 편집해 주세요. 할머니를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출산을 여러 번 이미 했기 때문에.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정말 잘 먹어. 까슬까슬한 털이 올라온 고슴도치 삼총사. 야, 1시간 만에. 출산 후에는 약해진 몸을 잘 추슬러야죠. 봄이야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산후조리 잘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 또 출산도 아니라고 하는 게 더 놀랍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사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준 선생님, 출산 후유증 분명히 있죠, 이 친구들도. 출산을 당연히 있죠. 네. 사람도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산후우울증이 나타나잖아요. 저 심했습니다. 예. 일하고 맞다. 싶어가지고. 맞아요. 나가고 집에 싶어가지고. 계시기 힘들어가지고. 예. 동물 친구들도 뭐 영양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위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우울증들이 네, 올 우울증들이, 수가 있군요, 네네. 동물들도. 네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예. 제왕절개, 유도분만 우리 뭐 병원에서 겪는 얘기가 지금 다 나오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아니 최정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일부러 교배를 시키지 않았고 다른 동물들과 같이 키웠을 때 임신이 된 걸 저희가 어떻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복부가 조금 팽팽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움직임이 좀 둔해진다든지죠. 네. 아, 얘들이 밤에 어떤 교미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적어도 한 얘들이 보통 임신이 30에 35일 정도 되거든요. 임신 기간이요. 그럼 한 25일 이상이 됐을 때는 한번 병원에 가서 진짜 안에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 검진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늘 하던 말에 대해서 네. 검증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는데 아. 이 말을 우리가 새끼도 못 보면서 늘 해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쁘긴 이쁘다. 완전 귀요미예요. 우리가 봐도 이쁘다. 그러니까 너무 그 보미한테 고마워서라도 이 산모 케어하는 방법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유준 선생님? 방법이 또 있을까요? 산모가 스스로 이제 아이들을 못 보거나 돌보지 못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이 이제 개입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만은 네. 오히려 더 많은 적절치 못한 개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그냥 있습니다. 둬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자연분만 했을 때는 고슴도치 아기를 잘 키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제왕절개 했을 때는 새끼를 안 돌보는 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요? 예, 인공포효를 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 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네. 어린 네. 학생들이 있는 경우 동네 가 학교가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막 우리 집 앞으로 새끼 고슴도치 났다. 새끼 보러 올래? 났지. 막, 예. 그래 보러 와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져보고. 만지고 이러면 그 다음날 되면 어미가 다 물어 죽여버리지. 왜냐면 저도 조리원에 누가 오는 게 싫더라고요. 내가 좀 제일 안 좋은 물건로 있는데 자꾸 오니까. 위협을 가하는 줄 알고 공격하는 줄 알까 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금해 줄 사항이라고 좀 봅니다. 섬세하게 케어를 해줘야 되네요. 네. 기분까지 잘 파악해서. 맞습니다. 너무 화나게. 특별한 반려동물과 인연을 맺은 여기 두 남자, 경민 씨와 강호 씨. 화려한 색깔부터 특이한 모습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들의 반려동물은 파충류입니다. 탈피가 이제 다가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를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애들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넣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에서 지금은 전문 직업인이 된 경민 씨와 강호 씨. 이처럼 최근 다양한 종류의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맞이한 반려인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큰 규모의 사육장 같은 게 필요가 없고 좁은 곳에서도 키울 수 있고 소리도 뭐 시끄럽게 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네. 짖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지, 그쵸? 맞아요. 냄새도 사실은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깔끔하게 키울 수가 있고 먹이도 매일매일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이 키우는데 관리가 굉장히 쉬워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반려인들 사이에 최애 반려동물로 손꼽힌다는 이 녀석. 색깔도 무늬도 천차만별인 레오파드 개코 도마뱀입니다. 이제 레오파드 개코고요. 이제 뭐 그 이유는 얘들은 일단은 되게 다양해요. 색깔도 되게 알록달록하고요. 패턴도 다 달라서 이 각자의 매력이 되게 넘치는 애들이거든요. 반려동물 중에는 그러다 가장 보니까 컬러풀할 것 같아요. 제가 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되게 순해요. 애정하시는 잘 게 물지도 느껴져요. 않고요. 만여 마리 넘게 키우다 보니 도마뱀 박사, 파충류 박사가 아이고야, 돼버린 아이고야. 두 사람. 아이고, 어머, 두꺼비 생활은 뭐예요? 물론 건강 상태까지 알아서 척척 관리하는데요. 식사 시간 또한 건강 관리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은근 예민한 이 친구들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이를 잘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뭐 상처나 아니면 뭐 허물을 잘 못 벗는다 뭐 그런 걸 보면서 판단합니다. 도마뱀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는 대사성 골질환입니다. 보통 먹는 음식과 생활 환경 때문에 걸리는 질환인데요. 온도 관리에서 오는 병이 많아요. 그래, 조금 차갑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뱀 같은 경우나 도마뱀 같은 경우가 전기장판을 깔아주지 않으면은 아니네. 전기 장판을 깔아준다고요? 전기장판을 깔아주지 않으면은 자기 체온 조절을 잘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화도 잘 못해요.
온도가 아무래도 좀 따뜻하면 소화를 잘하겠죠. 그리고 이 뱀이 온도가 어느 부분은 따뜻하고 어느 부분은 차가워야 되는데 이거를 그 사육자가 갖춰주지 않는다면 겨울철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민 씨와 강호 씨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최근 알을 낳은 라인데이 개코 때문인데요. 귀여운 외모와 아름다운 색깔 때문에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 있는 친구랍니다. 알 2개네? 라인데이 게코는 사이테스 보호종으로 지금 지정돼 있어요. 굉장히 희귀한 종류입니다. 알이 2개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얼른 찾아봐야 됩니다. 얘들 출생 신고도 해야 돼요. 얘들 출생 신고도 해야 돼요.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크기. 숨어있던 녀석을 다행히 금방 찾았습니다. 어른이 돼도 최대 15cm의 몸집. 좀 더 크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네요. 새로운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는 예원 씨. 그녀의 마음을 쏙 빼앗아간 녀석의 이름은 블루텅 스킨크. 야행성 동물애들을 키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이게 낮에 활동하는 애들이라서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없다는 그런 게 약간 되게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신기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저한테.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이. 아 그래요, 선생님? 주의사항은요. 얘들 햇빛을 직사광선을 직으로 이렇게 받으면은 얘 피부가 아무래도 안 좋아져요. 햇빛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그늘진 데에서 사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찾는 사람들이 늘수록 강호 씨와 경민 씨의 고민도 늘어납니다. 입양 받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는지. 그래서 무작정 입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생물들을 다시 인터넷에 분양을 하고 그러다가 더 예쁜 개체 있으면 예쁜 개체 입양했다가 또 예쁜 개체 아파지면 또 분양하고 아파졌는데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얘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아유, 속상하시겠다. 유기된 반려동물 이야기를 들으면 파충류를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안타까움이 가장 크다는 두 사람. 키울 때 이것만큼은 꼭 생각해달라 당부를 했는데요. 키우시다가 이제 감당이 좀 안 돼서 이제 방생을 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하나 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공부도 좀 하셔서 이제 입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네. 이런 것도 다뤄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마음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코 이 친구는 진짜 처음 본 친구라서 되게 특이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요즘 진료 보시면 어떤 이 종류 친구들이 좀 많이 오나요? 이 종류들 중에. 파충류 중에서는 네. 많이 오는 것들이 이구아나, 그다음에 도마뱀, 그다음에 뭐 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오는 거 그래도 거북이가 제일 많다고. 거북이. 아니 이준희 선생님 영상에서 나온 대사성 골질환이라는 게 대체 어떤 질병이죠? VCR에도 나왔지만 네. 이제 도마뱀 친구라든가 이제 이런 파충류 친구들은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UVB 램프라든가 그로 인해 가지고 칼슘, 인 이런 부분들이 불균형해지면서 말단 부분들이 다리라든가 척추가 휘어진다던가 네.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심해지면 신경 증상 같은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사성 질병에서 사실 이구아나 골련증 같은 거 제일 문제되거든요. 골련증이요? 예. 이구아나 같은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키우면은 그냥 상추를 많이 줘요. 맞아요. 저도 상추를 제일 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상추만 친구 키울 때. 예, 상추만 주고 뭐 당근 썰어서 주고 이런 것들밖에 안 야채만 주거든요. 네. 그러면 뼈가 자랄 수가 없어요. 저희도 병원에 한 번은 이구아나가 앞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그 다리를 덜렁덜렁 왔는데 엑스레이 찍는데 뒷다리 잡으면 뒷다리 두 개 다 부러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골련증 때문에 뼈가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골련증이 잘 생기는 게 파충류들입니다. 뭘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밀웜이라든지 육류성 단백질을 먹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아이들을 채식주의자처럼 생각했네요. 그렇죠. 예, 사람이 기준에 있어 자꾸 뭐 상추만 먹이면 되는 줄 알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아니 이준희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사실 아까 영상 보면서 제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충류 생각하면 애들이 조금 차가울 거다 이런 느낌을 느꼈었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전기장판도 깔아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무래도 이제 비바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장이 있습니다. 네. 램프도 달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핫존, 쿨존, 그다음에 핫존, 쿨존이요? 그리고 따뜻한 야, 곳도 습하다, 있고 습하. 이제 좀 시원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들.
튼튼한 이제 나뭇가지라든가 그 다음에 언덕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 주시고. 집안의 인테리어가 좀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근데 있어야지. 핫존, 쿨존이 필요한 건 그럼 어떨 때는 이 친구들이 좀 차가운 걸 좋아하고 어떨 때는 좀 따뜻한 걸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조절을 하고. 아, 찾아가는. 아, 내가 오늘 좀 덥다 그러면 쿨존 옆쪽으로. 가고. 그렇구나. 이게 다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야, 신기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좋아해서 데리고 왔으나 끝까지 키우지 못하거나 제대로 케어가 안 됐을 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 병원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보셨겠어요, 그렇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너무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수동물을 키우는 특수동물도 그렇게 이제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생명인데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동물을 내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 지금 환경 파괴범으로 지정된 것들이 저희들 병원 제일 많이 오는 게 붉은 귀 거북이잖아요. 자기가 키우다가 못 키우니까 네. 강에다 갖다 이제 자연에 보내주는 것들이죠. 네. 저는 일반 토종 있는 뭐 거북이라든지 물고기들 다 얘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당장 이쁘다고 해서 얘들을 선택하지 말고 끝에 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네. 한번 생각하고 이런 동물들을 선택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새 계절이 시작되던 어느 날 조금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꺼내신 게 뭐죠? 개코 도마뱀이야. 아, 우리 아까 봤던. 생김새가 귀여운 이 녀석은 개코 도마뱀. 도마뱀 부치과의 파충류인데요. 다양한 색상은 물론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것이 특징. 녀석은 민무늬의 레몬 빛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꼬리만 색깔이 저런 수가 있어? 개코 도마뱀이에요. 개코 도마뱀 노란색이고요. 얘 이름이 크롬이거든요. 크롬. 그 우리 만나에 그 나오죠. 잠깐, 설마 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자가 그 이름을 걔 본따가 지었더라고요. 선한 눈매에 웃는 모습이 어째 좀 닮았나요? 크롬이요? 크놈이요. 크놈. 농부할 때 농. 아, 놈. 네. 크놈. 네. 아까 나는 크롬인 줄 알았대. 원장님 그 크롱은 참고로 공룡이에요. 저도 크롬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우연히 발견한 거라서 누가 키우다가 잃어버리신 건지 시어머니 마당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마당에서요? 전부 다 무서워서 아무도 못 만지고.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라고 며칠 동안 붙여놨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길래 저희가 키우게 됐어요. 감사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맡아주시고. 그렇게 우연히 시작된 크덩이와의 인연. 채미 씨와 함께한 지는 2년쯤 되는데요. 그런 크동이에게 문제가 생긴 건 최근에 탈피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머. 안구에 하얀 딱지가 하나 있어요.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은 그 비늘이 상피세포가 탈락하는 비늘이 이 세포 탈락하는 과정인지죠.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리하게 먼저 크동이의 눈 관찰하시네요. 주변을 꼼꼼하게 닦아내는데요. 눈 주변 분비물을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동이의 눈에 생긴 흰 딱지가 탈피해서 남은 껍질인지 아니면 세균 때문에 생긴 건지 정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 분비물의 그 염증 세포라든가 세균 검출을 목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분비물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검사 시간이 길어지는 이 순간에도 큰엉이는 차분하게 채미 씨와 함께 검사 착하네요, 결과를 그죠? 기다립니다. 착하다 야 이거보다. 맞죠? 되게 순해요. 도마뱀도 저렇게 쓰다듬어주면 좋아하나요? 예, 스킨십을 하면은 좋아하는 애들이 아, 대부분. 그래요? 어머, 신기하다. 되게 얌전하다. 정말 조용해요.
강아지는 제가 안 키워봤지만 동생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짖던데 얘는 그런 건 없고 따로 뭐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뭔가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진다고. 교감되는 느낌. 얘는 뭐 먹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밀웜을 먹였는데 나중에는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귀뚜라미가 더 좋다 그래서 살아있는 귀뚜라미 먹여요. 제가 잡아서 직접. 잡아서요? 이야. 야행성 육식동물인 개코 도마뱀. 지금은 눈이 좀 불편하지만 야간 시력이 꽤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저희 처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독 있는 줄 알았거든요. 꼬리 보고. 화려한 겉모습에 성격까지 온순한 큰옹이. 이런 큰옹이가 어쩌다 애꾸눈이 되었는지 그 궁금증을 밝혀줄 검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참피세포들 이외에는 특별한 세균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금판염이라는 일이죠. 네. 요 금판에 있는 안쪽에 얼마나 염증이거든요. 네. 약물 치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안연골 하나 드릴 테니까요. 네. 눈꺼풀 판염이라 불리는 검판염. 탈피부전으로 생기는 눈염증인데요. 벗겨지지 못한 허물이 눈과 그 주변의 자리를 잡아 심해지면 노란 눈곱 같은 농이 차기도 합니다. 진짜 안약을 저 작은 눈에다가 아이고. 근데 너무 잘해요, 그놈이. 큰옹인 다행히 빨리 발견돼 약물 치료만 잘하면 된다네요. 주사 맞았어요. 가겠습니다. 면제는 잘 맞았어. 큰옹아 이제 병원은 그만. 앞으로 안 아프고 오래오래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나중에 외로운 것 같으면 친구 만들어줄게. 굉장히 잘 키우고 계시네요. 빨리 건강해져서 멋진 친구 생기길 바랄게. 네, 잘 봤습니다. 지금 이선영 씨가 SNS로 바로 참여하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인공눈물을 자주 넣는데 이 친구들도 인공눈물 같은 거 넣나요 하셨는데 넣고 있네요, 선생님. 진짜 안약이 있네요, 그죠? 항생제가 첨가된 약물이지. 근데 사람이 쓰는 인공 눈물은요 넣지 네네.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아니 지금 우리 큰옹이 크롱 아니고요. 아니 최동욱 선생님, 그러니까 허물을 잘 벗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 봐요. 허물을 벗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피부에 그 탈피를 못하는 경우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있어서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뱀 같은 경우는 네. 제일 잘 안 벗겨지는 게 안구 쪽이 눈 쪽이 탈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담그어서이죠. 온욕을 시킨 다음에 사람들 데미리타운 연난 것 갖고 살 문지러주면 대부분이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구에 이제 질병에 의해서 막이 끼었는 거하고죠. 탈피를 못한 거는 네.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네. 안구에 눈에 각막에 혼탁이 와 있는데 그것이 탈피를 못했다고 문지르면 더 손해를 보겠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난 뒤에 큰옹이는 그래도 세균이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다른 세균성 안질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제일 많은 게 결막염이겠지. 결막염. 걸리는데 똑같네요. 그다음에 안구의 주위 염증이라든지 도마뱀들도 있죠. 백내장도 오고 녹내장도 안구 질환이 다 옵니다. 진짜 선생님,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도마뱀 꼬리에 영양이 밀집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예. 사실이에요? 네. 제가 개코도마뱀들은 예. 그 꼬리에이죠. 단백질과 지방을 축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이 사실 영양분이 얘가 이제 건강한지 건강 안 한지 우리가 기본 척도로 보거든. 꼬리가 통실통실하고 윤기가 만질만질하면은 이제 얘가 건강에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마르거나 어떤 거기에 탈피가 잘 안 되고이죠. 거칠면은 얘가 영양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판단합니다. 강아지 흔히 코로 건강 보는 예. 것처럼 예, 이 그렇습니다. 친구도 꼬리로. 최근에 왔던 이제 경우가 네. 아이가 이제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네. 엄마 몰래 도마뱀을 이제 사가지고 털어.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네. 데리고 나갔다가 네. 축구공에 맞았어요. 그 도마뱀이요?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제 꼬리가 떨어져서 어머.
나간 경우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신에 이제 피멍도 다 같이 들었었고. 도마뱀이요? 예, 그랬던 적이 있었었죠. 그럼 그 치료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떡하다 축구공에 도마뱀이 맞는 일이 생겨요 진짜. 운동장에서 자랑했겠죠. 그러니까요. 아, 머리야. 깜짝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한 동물병원에서 찬열 씨와 일렬이를 만났습니다. 어떤 점이 매력인 거지? 매력은 좀 바보 같은 면도 있고 사랑스러운 바보. 주변 환경이나 뭐 사람도 많으니까 숨은 것 같아요. 아, 낯을 가리는구나. 감기인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감기요? 의심돼서 데리고 온 거예요. 찬열 씨의 그 아이 일렬이. 육지 거북 중에서도 등갑의 무늬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별거북. 앞으로 반평생 이상을 함께 나눌 찬열 씨의 일렬이는 반려거북 사남매 중 막내입니다. 얘는 덜찬이고 얘는 납찬이 그리고 얘는 납찬이라고. 돌찬이, 꽝찬이, 납작해서 납찬이. 호스필드 육지 거북은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데 반해 일렬인 너무도 초소심한 아이. 일렬이가 별거북이라는 종인데 저 종이 다른 지금 이 세 마리가 호스필드 거북인데 이 호스필드 거북이보다 좀 겁이 많은 거북이에요. 한 달 먼저 가족이 된 찬돌림 삼남매보다 더 정이 들어버린 막내 일렬이. 어머 물려고. 코코넛 껍질로 쏙 들어갔네. 온육도예요. 우와. 나보다 낫다 얘. 우와 그러니까요. 그런 일렬이에게서 이상 신호를 발견한 건 2주 전입니다. 밥 주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잠깐 봤는데 콧물이 조금 예? 콧물이요? 그냥 물 묻은 거 아닐까요? 거북이에게 콧물이라. 잠깐 봤는데 콧물이 조금 흘러나오는 걸 보여서 감기인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감기? 거북이도 콧물을 흘리나요? 예, 모든 동물들은 코가 있으면 콧물을 흘립니다. 맑은 콧물을 흘리면 우리가 수양성 콧물이라고 하고요. 점맥성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 농액성 콧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을 많이 쉽게 이야기하면 감기라 하겠죠. 지금 요 녀석의 코를 잘 보시면 콧물이 줄줄줄 나고 있죠. 예? 어머 보여요. 육지 거북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 감기. 줄줄줄 흐르기도 하지만 물방울처럼 코끝에 맺히기도 합니다. 콧물을 방치하면 이렇게 아예 콧구멍이 막혀버리기도 하거든요. 오전 똑같다. 충농증 되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는 횡격막이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재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콧물이 기도를 막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2주 전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렴 진단을 받은 일렬이. 폐렴? 이 폐 부분이 약간의 검은색은 검은색이지만 많이 뿌옇거든요. 그러면은 이 폐 실질에 어떤 염증 소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면서 생활 환경이 바뀌어버린 육지 거북. 에어컨과 난방에 취약한 녀석들은 여름과 겨울이면 감기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일렬이? 제 콧물은 안 보이고 밥도 잘 먹고 있어요. 다행이다. 오늘은 2주 전보다 증상이 호전됐는지 재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숨 쉬는 것이 훨씬 이제 좋아졌네, 지난번보다는. 귀여워.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호기심이 많은 애들은 이렇게 쫙 1분 이내에 고개를 쫙 꺼냈는데 겁쟁이구나. 파충류의 경우 기본 검사로 엑스레이 및 분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어머 선생님한테 물총 쐈어요. 저 소변 본 거죠? 어머. 너무 놀란 나머지 실수를 해버렸네요. 초소심 일렬이에겐 다소 험난한 검사 여정. 이렇게 엑스레이 찍는 거구나. 선생님 손 다 나왔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찬열 씨는 가장 활발한 꽉 찬이와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I can ope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알라딘 a 노래가 흘러나오고 magic 있네.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이 많이 좋아졌어요. 공기가 많이 이제 들어가지죠. 호흡기 계통은 이제는 약을 다 안 먹어도 되겠어요. 등갑 안쪽의 공기순환을 전혀 볼 수 없었던 2주 전 사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 신기하네요. 그런데 일렬이 분변 검사를 했는데 아직 지알디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소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 원인입니다. 뻑뻑히죠. 네. 저희 기생충이군요. 예.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만 치료하게 되면요, 다른 애들은 잠재해 있다가죠, 또 얘가 스트레스를 받거나죠, 체력이 떨어지면 그것들이 또 활성화가 일어나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키우면 이럴 수가 있구나. 일렬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녀석들 역시 기생충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고. 납찬인지 덜찬이하고 다 약을 먹이도록 하겠어요. 일렬이에겐 구충제와 함께 주사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가뜩이나 겁 많은 아이가 주사는 어찌 맞을런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아니 뭘 내밀어야 맞을 거 아니에요. 흥분하기 전에 저희가 절대 안 나와요. 거북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위협을 받으면 이렇게 숨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팔 긁어내서. 많이 맞았다. 나 삐졌어. 얘들 지금 밥은 어떻게 주고 있죠? 그냥 건강하게 채소들 잘라서 주고 있어요. 혼자 잘게 썰어갖고 이 약이 잘 혼혈될 수 있도록. 약 먹이는 건 좀 어렵겠어요, 확실히. 나오나요? 내꺼. 야, 안 나오네. 끝까지 안 나오네. 일렬아 검사 받느라 고생 많았어. 다음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약을 여기다가. 이렇게. 야, 이거 어디 식당 아닙니까? 진짜. 무궁화 꽃잎? 저걸 좋아해요, 선생님? 예. 오. 어머. I can take you around the world. 배도 쓱싹. Happy shiny days. 손 올려요. Three and four. 자기 보호자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요? I dream that every day I'll never go to sleep. 너무 귀엽네요. 하면서도 네. 또 약을 잘 먹이고 잘 키우시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뿌듯하네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교감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희도 보는데 기분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영상 속에 그 우리 거북이 친구들 있잖아요, 형제들. 네. 아까 저기 주사 맞을 때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 있는 애들을 팔을 들어서 그 한 이쯤 맞히는 건가요, 사람으로 치면? 그렇죠. 목하고 목하고 팔 팔 사이에죠. 견갑부에다 이렇게 해서 들어서 여기 하나 맞추고 네. 여기 들어서 여기 하나 맞추고. 사람은 이렇게 도망가면 되지만 거북이 너무 느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밖에 안 되는 게 너무 하여튼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북이가 크면은 걔들도 공격을 물거든요. 조심하셔야겠구나. 그러면은 주사를 맞추는데 한번 상미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거북이 뒷다리에 주사 맞춰도 될까요, 안 될까요? 뒷다리요? 예, 주사 편하잖아요. 뒷다리도 떡 넣으면 안 물리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시는 게 뒷발로 차니까 그런 거 아닐까? 뒷발차기? 거북이의 뒷발차기? 뒷발차기?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차니까 그런 거 아닐까? 뒷발차기? 거북이의 뒷발차기?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 파충류들은 예. 그 심장보다 뒤쪽에다 주사를 맞으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은 반드시 앞쪽에다가죠. 주사를 맞추. 뒤쪽은 그러면 그래서 맞출 수 있으나 앞쪽으로. 효과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일렬이는 콧물로 증상이 나타났는데 감기가 오면 다른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이제 진행 폐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입을 벌리고이죠. 개고호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개고호흡을 하면 이제 호흡이 사실 안 되니까. 네. 위험하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입을 자꾸 판단하죠. 벌리고 있는 친구들은 보호자가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질병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의 그 관리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관리를 좀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거북이 친구들이 이제 육지 거북이 있고 이제 반수생 거북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물에만 있는다고, 반수생 같은 경우에는 물에만 있는다고 하루 종일 수영만 하도록 아무것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는 살 빠질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친구는 이제 산책을 해야 되니까 육지 거북인데 실내에서 계속 풀어놓고 되세요. 그리고 한여름이니까 뭐 에어컨도 켜시고 뭐 화장실 좋아한다고 화장실도 막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화장실도 들어갔다가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관리 위주로만 잘 하셔도 특별한 이제 질환들은 발생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될 겁니다. 선생님 두 분 혹시 특수동물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네. 있으시다면요? 특수동물을 선택했을 때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개코 도마뱀도 자기가 주었는데 주인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인이 버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못 키웠을 때는 다시 찾는 곳에 다시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지, 자기 판단에 의해서이죠. 자연에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제발 좀 금해 주십시오. 회복되는 게 없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부분 접하실 때마다 그쵸, 선생님? 저는 뭐 자기 못 키워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정말 그때 제일 화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특수동물도 그렇지만은 뭐 강아지, 고양이 다 네. 포함해서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느낌을 항상 간직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내 곁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까지 좀 책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네. 우리 봉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봉구야. 봉구야, 예의는 지키자. 우리 끝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니? 안 몰란다 하고 누워있어요. 시즌 2를 기약하면서 네.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시즌 2에서 만나요. 안녕. 잘해. 마지막 인사야. Great big bang and dinosaurs, fiery rain and meteors. It all ends unfortunately. But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I guarantee. Just wait and see. Parts of me were made by you, and planets keep their distance too. The moon's got a grip on the sea, and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I guarantee. I know it hurts, it's hard to breathe sometimes. Is anybody out there? Tell me it'll all be alright. 신선함을 위한 작품의 완성. 냉장고 작품이 되다. 초프리미엄 냉장고 LG 시그니처.